야, 오늘 진짜 그 니체의 명언부터 시작해서 네. 와, 니체의 명언에 빠진 부분을 채워주셨네요. 옹 이사님 니체의 명언 중에 저희가 거의 뭐 모토로 삼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 예, 근데 전 가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제가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 이 말이 맞구나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강해지는 걸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제시하는 명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항상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답을 알려주는 책을 만났습니다. 그게 최악을 극복하는 힘이었어요. 저에게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딱 드는 느낌이, 아, 이래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원리로 강해졌구나. 라는 걸 저는 이 책에서 느끼게 되었거든요. 최악을 극복하는 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잠깐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느낀 거는 진정성이 정말 강하게 느껴지는 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내용이 이제 스트레스와 PTSD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뭐 해결하느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저자가 스트레스와 PTSD 때문에 정말 심하게 고생을 했어요. 아, 끝판왕이죠. 네. 들어보면 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약간 운이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나,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심지어 여성분이에요. 네, 여성분. 와, 네, 진짜 그래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이렇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책들을 보면은 약간 뭐 과학적 근거보다는 어떤 경험적 근거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겪었을 때 느낌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임상적인 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 각성과 회복은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됐다. 하나는 전투훈련 전후와 도중 대원들이 착용한 바이오기기 심박수와 호흡수를 통해 측정됐고, 또 하나는 연구기간 동안 서로 다른 시점에 체열한 혈액을 통해 측정됐다. 저 이 부분을 읽고 이 책에 대한 신뢰도가 진짜 200% 이상 높아졌어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 정도를 이렇게 측정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요즘 잠은 잘 자고 있습니까? 이런 거에 체크를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혈액을 채취하고 거기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마나 나오는지 채취를 하는 거라서, 아, 진짜 집요하게 과학적으로 가는구나. 근데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자기가 본인이 직접 그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렇게 근거 있게 가지 않고서는 성이 안 찼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최악을 극복하는 힘이 어떤 책인가, 그런 분위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봐 드려봤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박사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전공은 이 전공이 아니거든요. 국제정치죠. 그래서 진짜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런 책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요 화두를 또 던져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독일까요? 득일까요? 예. 이 부분도 이제 이야기가 항상 나왔던 건데, 사실 과거에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독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뭐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 질환이 생기고, 뭐 혈관 질환이 생기고, 뭐 수명이 줄어들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가, 이제 그 생각을 반전시키는 책들이 나왔죠. 뭐 스트레스의 힘이라든가, 우리가 했던 움직임의 힘, 저자가 전했었던 책이죠. 그리고 그릿도 있고, 그릿에서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셋에서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책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스트레스가 득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인드셋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냥 마음가짐을 바꾸면 스트레스가 득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좀 쉽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좀 밀어붙이는 말이 있는데, 사람 마음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마음가짐을 바꿔서 스트레스를 득으로 바꿔라, 이게 생각보다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최악을 극복하는 힘에 스트레스가 어떻게 득이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이 하나 나옵니다. 이걸 소개해드리기 전에 하나 좀 경고? 표시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되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지금 실험 윤리로는 절대 이제 허가가 되지 않을 그런 시험 내용인데, 옛날에는 이런 실험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이라서 했던 약간 비인도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전 병아리를 대상으로 끔찍한 실험이 실시된 적이 있다. 요즘 같으면 연구윤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실험이지만 그럼에도 이 같은 역할을 상당히 극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개하겠다. 이 실험에서는 병아리를 세 집단으로 나눴다. A군 병아리들은 꼼짝 못하게 고정해 추쟁 도피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동결 반응을 유도했다. 이 병아리들은 그 후 아무런 개입 없이 스트레스 활성화를 해소해 동결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었다. B군 병아리들은 꼼짝 못하게 고정해 동결 반응을 유도했다가 완전한 회복 전에 연구자들이 가슴을 쿡쿡 찔러 다시 각성시켰다. 마지막으로 C군 병아리들은 통제 집단으로 동결도 회복도 경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끔찍한 게 나옵니다. 그 후 세 집단을 모두 물탱크에 집어넣고 익사할 때까지 내버려뒀다. 어느 집단이 제일 먼저 익사했을까? 동물윤리에 걸리겠네요. 짐작한 대로 B군 병아리들, 즉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회복할 수 없었던 병아리들이 인내의 창이 좁아져서 가장 먼저 익사했다. 이게 자꾸 찌르니까 네. 이게 회복하지 못했던 거군요. 계속 각성 상태에 있었던 거군요. 계속 스트레스 상태에 놓였던 거죠. 그 다음으로 동결을 경험하지 않았던 C군 병아리들이 익사했는데 인내의 창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군 병아리들이 가장 오래 헤엄쳤는데 스트레스가 심한 동결을 경험한 후 효과적인 회복을 거치며 인내의 창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더 강하게 하는가, 그 핵심이 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죠. 회복이었다는 거죠. 네. 똑같은 스트레스를 거쳐도 회복 과정을 거친 A 병아리들은 더 인내심이 강해질 수 있었어요. 반대로 똑같은 고통을 당했는데 회복 과정을 거치지 못한 B군 병아리들은 오히려 가장 먼저 익사를 하게 됐던 것이죠. C는 그 스트레스를 각성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각성한 그 스트레스를 회복한 적도 없기 때문에 강해지지 못했구나. 그쵸, 강해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강해졌던 거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우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완벽히 회복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어떻게 나를 강하게 하느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회복했을 때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실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생소한 용어들이 몇 개 나왔죠. 첫 번째 이제 인내의 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외부 자극을 견딜 수 있는 범위예요. 즉 인내의 창이 넓다는 얘기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즉 인내의 창이 넓어진다는 건 멘탈이 그만큼 강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왔죠. 완전한 회복을 거치면 인내의 창이 넓어진대요. 즉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고 멘탈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진짜 너무 끔찍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완벽한 회복을 거치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존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데도 버텼네? 견딜만 하네? 그럼 다음에도 비슷한 고통을 겪어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점점점 스트레스를 견디는 레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즉 인내의 창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뇌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생존뇌와 사고뇌. 그러니까 생존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를 엄청난 걸 당했을 때 죽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쉼을 갖게 되면 이게 이제 생존뇌가 다음에 봤을 때 이게 치유가 되면서 이 정도도 견딜 수가 있어. 이 정도도 죽지 않아.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 사고뇌 생존뇌 말씀을 정말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이제 뭐 마인드셋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으면 그 스트레스가 득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사고뇌적인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뇌의 휴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뇌가 그냥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스트레스와 이런 거에 인내의 창에 관여하는 거는 사고뇌가 아니라 생존뇌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마음가짐을 바꿔 먹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게 스트레스가 독이었던 게 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독을 득으로 바꾸려면 생존뇌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존뇌가 생존뇌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파충류의 뇌랑 가깝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런 영역이 스트레스를 안전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즉 회복을 거쳐서 내가 이 정도로 해도 죽지 않네? 나를 죽이는 고통이 아니네? 라는 걸 인식했을 때 우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뇌가 그렇게 느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이. 그러니까 사고뇌가 옆에서 아니야, 괜찮아. 너 강해질 거야. 이것만 견뎌. 이렇게 메시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 생존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인식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굉장히 거죠. 중요해요. 무의식적인 그게 정말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죠.
이렇게 반면 이제 불완전한 회복.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맞아 그 동결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끔찍한 경험에서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경험은 어떻게 보면 그 꽁꽁 묶어놓은 거에 비하면 좀 스트레스가 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완전한 회복은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이렇게 불완전한 회복이 되면은 몸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다가 회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가 계속돼요. 그러면은 내가 아직도 스트레스 상태에 있나? 내가 아직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건가? 라고 이제 생존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나 아직도 계속 스트레스에 있어. 난 아직도 회복을 못했어.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런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의 굴레에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즉, 더 강해질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내의 창이 좁아들고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만 반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되게 결정적인 한 가지 상황 묘사가 나오죠. 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 저자분이 하버드 박사 논문 쓸 때 네. 계속 달리거든요. 그 하버드 박사 그거 통과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달리는데 결국에는 그 키보드에 구토를 해요. 근데 그거를 또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구토를 닦아내고 바로 또 논문을 써가지고 다음날 또 프레젠테이션하고 결국 또 통과를 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그때는 성과와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달렸는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됐더라. 미친 짓이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내 인내의 창이 좁아졌고 내 스트레스에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증과 PTSD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독이냐 득이냐 여기에 이제 그 최종 버전으로 스트레스의 두 가지 버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래프 이름이 이제 여키스 독슨 곡선이라고 하는데 어렵네요. 네, 이름이 좀 어려운데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수행 능력이 변화가 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처음엔 스트레스가 아예 없을 때는 수행 능력이 낮다가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이제 수행 능력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높아져. 요게 이제 그 스트레스의 힘에서 말하는 마인드셋에서 말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득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수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가 독이 되는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덕분에 수행 능력이 높아지는 구간을 유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고요. 반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구간을 디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멘탈이 강해진다는 건 뭘까요? 유스트레스 구간이 더 넓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스트레스 레벨이 4만 돼도 바로 이제 디스트레스 레벨로 가는 거예요.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렇죠. 인내의 창이 넓어지고 멘탈이 강해지면 이제 스트레스 레벨이 7이 될 때까지도 계속 수행 능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엄청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냐? 회복을 거쳤을 때. 완전한 회복을 거치게 되면은 유스트레스 구간이 넓어지게 되고 우리가 멘탈이 강해졌다. 이 사람은 수행 능력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제가 진짜 몇 년 동안 이거랑 관련된 책들을 아까 말씀드린 책 다 봤어요. 스트레스의 힘도 받고 그릿도 받고 마인드셋도 받고 거기에 이제 반대로 뭐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독이 되는 책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왜 이게 조화가 안 될까? 왜 이쪽은 독이 된다고 이쪽은 득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로 안 합쳐지는 거예요, 개념이. 근데 저는 이 책이 그 개념을 하나로 합쳐준 책이 돼서 제 진짜 뭐랄까 평생의 궁금증 하나가 해결되는 진짜 마음이 뻥 뚫리는 책이었거든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네,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솔직히 쉽진 않아요.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인내하면서라도 보시면은 정말 남는 게 많은 책이고 오히려 어렵게 읽었기 때문에 더 마음에 깊이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제 회복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책에 잘 나와 있잖아요. 정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3장이 전부 다 그거에 맞아요. 대한 내용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짜 무슨 뭐 눈을 감고 바닥에 눕고 막 이런 진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하나하나 또 따라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3장 네. 그런 걸 기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되게 그 독자를 배려한 디테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이렇게 그 치료 클리닉도 하죠. 그 프로세스도 운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함부로 알려줄 수 없고 대신에 이 책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위험 없는 리스크 없는 것들만 소개해드린다. 맞아요. 이 얘기를 보는데 포인트죠. 진짜 정말 배려를 많이 한 책이구나. 이걸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는 이 책이 정말 오랜 고민을 해결해준 책이고요. 이 책을 보고 나서 뭐랄까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개념이라기보다는 개념은 이제 정립이 됐죠. 뭔가 두려움이 좀 없어졌어요. 이제는 저는 스트레스를 겁내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좀 겁냈어요. 왜냐? 스트레스가 이러다가 독이 돼버리면 어쩌지? 득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게 독이 되면 어쩌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걱정을 안 해요. 왜냐? 아무리 심한 스트레스를 겪어도 완전한 회복을 거치면 그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회복이라는 방법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도 왔으면 좋겠다. 내가 회복만 하면 되니까. 예. 약간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 비슷한 거를 예전에 만화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전거 만화였는데 주인공 소년이 진짜 근성의 화신이에요. 그 언덕길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언덕길을 1등으로 주파하려고 아무리 힘들어도 낑낑대고 올라가고 이런 주인공이었는데 한 번은 정말 심각한 사고를 당합니다. 언덕길에 넘어져가지고 큰 부상을 입어요. 이제 선수들이 부상을 입으면 이제 코치가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다친 건 문제가 아니라 이 소년이 그때 그 빠르게 내려오다가 그 꽝 부딪히는 때 그 공포감 있잖아요. 부상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공포감 때문에 동결 반응이 온대요. 이렇게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속도로 또 내려가다가 저번처럼 다치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하는데 그 주인공한테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또 다시 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주인공의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이렇게 다음에 또 뛸 수 있겠어? 무섭지 않아? 그런데 주인공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요번에 오히려 반대로 깨닫게 됐어. 이렇게 예전에는 다치면 어쩔까 걱정을 했거든? 근데 다치면 병원에서 고쳐주더라고.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오더니 이번에 뼈 부러졌으니까 다음에 더 단단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예쁘게 부러졌다 뭐 이러면서 더 단단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걸 이 책을 보고서 딱 느꼈어요. 그래 내가 진짜 고통스러운 걸 겪고 이번 프로젝트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막 정말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야 되고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만 겪고 나면은 대신에 그 다음에 완벽한 회복을 거치면 난 다음에 더 강해질 거야. 그래서 이 완벽한 회복이라는 방법을 알고 나니까 인생이 덜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야, 오늘 진짜 그 니체의 명언부터 시작해서 네. 니체의 명언에 빠진 부분을 채워주셨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공부하는 마음으로 계속 새로운 지식을 탐색해 보시고 그럴 때 이렇게 최악을 극복하는 힘처럼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